안녕하십니까? 패션 오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이 들어 자식과 잘 지내려면, 늙어서 요양병원 안 가려면 당장 해야 할 것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겪은 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머님을 떠나보냈습니다. 92세로 치매가 3, 4년 전부터 왔는데 밖으로 돌아다니시고 해서 집에선 도저히 케어할 수가 없었죠. 힘들게 요양 등급받아 이것도 코로나 초기에 웨이팅이 풀려서 그래도 괜찮은 요양원 들어가셨는데 잘 계시던 요양원에서 주무시다 침대에서 떨어져 고관절이 부러져 90세에 수술하셨습니다. 고관절 수술 후 치매는 더 심해졌고 요양원에서 케어가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처음엔 휠체어로 면회했는데 나중엔 침대에 누워만 계시다 스스로 먹기를 포기하셔서 나중엔 코줄을 통해 음식물을 넣었죠.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1년 반 만에. 자, 이 순서 비슷하게 겪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요양병원 1300여 개에서 한 달 평균 233만여 개의 약물들이 처방된다고 합니다. 노인 환자들의 불안이나 행동장애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처방돼 쓰는 약품이기에 많은 요양병원에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불이 밝게 켜진 아침에도 환한 낮에도 정신없이 잠만 자거나 미동도 없이 누워만 있는 노인들. 이것이 아마 요양병원의 현실일 겁니다. 말 그대로 요양을 위해 요양병원에 갔는데 정신병 약을 한 움큼 먹고 누워만 있다면 육신의 감옥에 갇힌 절망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요? 자, 나이가 들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건 많은 이들의 소망이죠. 생의 마지막을 무표정하고 냉랭한 시설에서 맞는다고 생각하면 간이역 대합실에서 맞는 죽음처럼 쓸쓸하게 느껴질 겁니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노인 3명 중 1명이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늘었겠죠. 또 죽기 전 입원자의 평균 날짜가 요양병원은 평균 460일, 요양원은 904일에 달했는데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80을 넘겼을 때는 많은 노인 요양시설에서 한 10년 살다가 죽는 게 당연해질지 모를 일입니다. 자, 긴 병이 1년, 2년 이어지다 보면 그 누군가의 삶은 크게 망가질 수밖에 없죠.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프거나 치매에 걸리면 안 간다고 우겨도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자식에게 당부할 수 있으신가요? 내 자식에게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지는 과연 이 둘밖에 없는 걸까요? 가족 등골 빼먹거나 시설에 들어가거나. 그런데 여행 가서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갔어도 돌아와서는 우리 집만한 곳이 없다고 느끼시죠? 이렇게 죽는 날까지 우리 집에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어쩌지요? 자, 우리나라 평균 수명 83세죠. 남자가 80, 여자가 87.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지만 의학기술 발달로 유병기간이 동시에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나 장인 장모 중 한두 분 이런 걱정되는 상황 있으실 겁니다. 없으시다면 행복하신 거고요. 그러나 앞으로 닥치실지 모를 일이죠. 자, 그럼 나이 들어 자식들과 잘 지내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첫 번째가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 들어 근력이 줄어드는 순간 급속도로 노화는 시작합니다. 사람의 근육량은 30세에 정점을 찍고 5, 60대가 되면 매년 근육량이 1%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나이 들수록 근력 운동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어느 날 갑자기 엉덩이를 보니 살이 줄어들어 있는 경험 있으시죠? 골다공증이 찾아올 수도 있고 허리가 앞으로 굽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것들은 근력이 약해져 우리 몸을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시도하기 쉬운 운동이 걷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작정 걷는 것보다 옆으로 걷기, 뒤꿈치로 걷기, 발끝으로 걷기, 10걸음마다 앉았다 일어나기, 팔이나 다리 높이 들기 등 동작의 변화를 주면 근력 강화는 물론 평형 감각이 향상돼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지루해지기 쉬운 걷기에 흥미를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식사마다 꾸준한 단백질 섭취로 근육량 유지하는 방법도 있고요.
몸무게가 60kg라면 1일에 단백질은 60g을 먹어야 한다죠. 두 번째가 골격계 운동. 신체의 대들보라 불리는 척추, 이 허리 매우 중요하죠. 65세 이상 3명 중 1명은 허리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이를 위해 허리를 강화시키는 운동, 지금 당장 챙겨야 합니다. 제일 우선은 앉는 자세부터도 신경 써야 하고요. 이 뼈, 건강과 인체 움직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골다공증 원인은 영양 결핍 또는 몸을 안 움직이는 것에 있다는 사실. 균형 잡는 운동부터 하십시오. 65세 이상 노인 중 낙상사고 많은 분들 경험합니다. 이는 결국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앞의 제 이야기처럼 노후의 낙상으로 인해 고관절이 부러지면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은 균형 운동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이 균형 운동 제일 간단한 방법은 눈 감고 한 발로 서 있기 운동이라고 하죠. 균형 감각을 익히기에 효과가 있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또 뼈 강화 운동으로는 줄넘기, 조금 빠르게 걷기, 에어로빅 등 일반적으로 지면과 충돌에 의해 생기는 힘을 말하는 운동입니다. 자,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 번째는 정신운동입니다. 나이 들면 치매 제일 무섭습니다.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은 치매라고 하죠. 아직 치매 약이 없죠. 단지 지연시키는 효과만 있죠. 그래서 예방만이 살 길이죠. 이를 위해서 식생활을 개선하고 당구, 탁구 등 머리 쓰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죠. 또 배움도 중요합니다. 머리를 쓰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습관과 정신력이 쌓여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강인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가 마지막 면회를 갔을 때 얘기입니다. 누우셔서 자꾸 머리를 들어 좌우로 흔드셨고 뭔가 중얼거리셨죠. 귀를 가까이 해 들어보니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집에 와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 죽을래야 죽기가 안 돼. 힘들어. 이 뜻이란 걸 알았죠. 기억의 연결이 완전히 사라지면 그것은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것이고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해 괴로운 심정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자,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어 병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큰 질병에 걸리면 가정의 웃음이 사라지죠. 그냥 모두가 괴롭고 삶의 질 자체가 급격 저하되죠. 또 대개 간병과 부양 문제로 자식 간의 다툼,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부모는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온전한 정신과 몸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 그래야 건강 수명이 길어지고 유병 기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을 즐겁게 몸과 정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 자녀와 잘 지내려면 부모인 내가 오랜 기간 눕지 않고 건강해야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